네, 안녕하세요. 실무자를 위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광고 기준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한국인플루언서 산업협회 장대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또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을 아침에 챙겨 먹고 왔습니다. 네, 가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챙겨 드시고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들을 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들을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하시는 분, 수입하시는 분, 판매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런 걸 홍보하는 인플루언서 분들, 실무자 분들 모두 법에 저촉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들을 잘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는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건전한 온라인 유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꼭 실무자분들 집중해서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 간단히 보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강의 핵심인 식품표시광고법의 부당한 광고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법에서는 총 10가지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과 주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한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 유의사항 등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강의는 2023년 6월 법령과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됐고, 본 강의 교재는 식약처에서 2022년에 발행한 온라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 부당광고 사례집의 주요 사례를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기본 개념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이 규제하는 표시와 광고의 의미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와 광고에는 사업자가 전달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광고는 이러한 정보를 TV,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고, 표시는 식품 자체나 식품을 넣거나 싸는 것, 즉 용기나 포장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종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매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광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SNS의 이용 후기, 체험기, 기사형 광고,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제목이나 해시태그 등도 식품표시광고법의 광고로 규제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적용 대상인데요. 적용 대상자죠. 네, 식품표시광고법은 표시광고를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거 꼭 머리에 넣어 두셔야 되겠는데요. 보통은 사업자나 영업장은 규제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누구든지 부당한 표시광고를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SNS에서 식품 등을 홍보하는 경우에도 규제받을 수 있음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적용 대상 품목으로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식품 등, 즉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어떤 음식이 어디에 좋다,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식품 중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을 특히 흔히 건강식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법 적용 대상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시와 광고 행위고요. 법 적용 범위는 강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식품 등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와 관련된 표시 광고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떠한 표시 광고 행위가 금지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길지 않기 때문에 사례집도 꼭 한번 같이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부당한 표시 광고의 첫 번째 유형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에는 다음 4가지 금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이나 건강식품이 몸에는 좋을 수 있지만 병을 치료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질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은 의 표시는 금지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특정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광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을 언급하는 것, 특수 의료용도 식품을 광고하면서 질병명을 표기하는 것은 단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염증을 완화한다 와 같이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질병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질병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질병과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금지됩니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성분으로서 질병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된다는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질병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질병 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함께 기재한 광고는 허용되는데요. 정리하자면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치료와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금지되지만 단순히 정보 제공 차원에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광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나 실무자분들께서는 콘텐츠를 제작하시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성분과 기능성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일레톨 성분은 식약처에서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 주는 것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는데요. 대신에 이 범위를 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치를 치료한다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혹은 개선한다 이런 부분도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음식을 보약이라고 한국에서는 특히 동양권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식품이 병을 치료할 수는 없죠. 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직접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면 금지됩니다. 이러한 유형으로는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식품 등이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광고, 식품 등이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이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광고, 즉 특정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먹으면 치료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등의 광고는 모두 금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 치료제, 수면 유도제 등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공진단, 경옥고, 쌍화탕 등 한약 처방명을 사용하는 광고도 금지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란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식약처에서 인정받아야만 하는 거고요. 식약처에서 인정받지 않은 것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기능성을 갖는다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자료 그림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되는 기능성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 식품을 광고하시면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와 광고입니다. 거짓이란 실제 사실을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과장이란 실제 사실을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유형은 강의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 조직의 기능 등에 관하여 표현하는 광고는 앞서 살펴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랑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일반 식품의 기억력 개선, 긴장 완화, 수면 개선, 인지 기능 개선, 피로 개선 등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고요. 수험생 집중력 개선 같이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인정될 수 없는, 즉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입니다. 기만이란 소비자를 속여서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아무 설명 없이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광고에 게재하면 소비자는 이것을 학계에서 널리 공인된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이런 광고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의 효능이 해당 원재료로 만든 식품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효능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체험기 등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효과는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SNS 체험기는 모든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일반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체험기 광고는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과학적인 근거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도 금지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가 광고에 포함된 근거 없는 사실을 공인된 사실로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광고도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었다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비방 광고와 부당한 비교의 광고입니다. 자기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객관적으로 우수하다면 당연히 그 우수성은 광고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교 광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와 달리, 예를 들어서요, 어떤 회사와 달리 우리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어떤 색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와 같이 특정 회사가 인체에 유해한 색소를 사용했다는 내용이나 그림과 같이 다른 회사의 녹옥권은 녹욕을 씻은 물이라는 내용의 광고는 간접적으로 다른 회사를 비방하는 광고임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과 같이 비교 광고는 비교 대상 및 비교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요. 비교 내용 및 비교 방법이 적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로 제품 자체의 장점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혹은 저속한 사진 등을 사용하는 광고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광고로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만약 남용되면 소비자가 나중에 식품이 아닌 구두약 같은 제품을 먹는 것으로 오인해서 섭취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이제 재미를 추구하면서 펀슈머라는 컨셉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품이 나오고 있지만 펀슈머를 겨냥해서 출시된 제품을 홍보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로 심의 위반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등의 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나 한국식품산업협회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혹은 심의를 받았는데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심의 받으시고요. 심의 받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따르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제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같은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에게는 비영업자와 달리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는데요. 행정처분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허가 취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가 아닌 비영업자, 이러한 법률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자, 광고만 하는 SNS 인플루언서 등에게는 과태료와 고발 조치 후 징역,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과태료인데요. 식품표시광고법상 영양표시, 나트륨 표시 또는 광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 등을 광고할 때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식품 등을 광고할 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셔야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처분인데요. 설명드린 대로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에게는 다양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영업자에게는 식약처에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 처분, 영업정지, 허가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영업자분들께서는 부당한 광고를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또한 영업자에게는 과징금 처분도 가능한데요. 과징금이란 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부당한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이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은 부당한 광고로 영업정지나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면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해져서 국민들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나 제조정지 처분에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고요. 앞서서 이제 부당광고 10가지 유형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불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를 징벌하는 의미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은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즉 제품 판매량의 판매 가격을 곱한 가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3가지 경우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우려할 수 있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므로 특히 이제 앞에 설명드리기는 3가지죠. 10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품 등 부당 광고를 한 자에게는 식약처가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위반 행위자에게는 부당한 광고의 유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과 같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3가지 유형과 같기 때문에 이 점도 아까 앞서 말한 3가지와 함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정하는 나머지 7가지 유형의 부당 광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식품에 대한 부당한 광고는 자칫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부당한 광고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 잘 들으셨나요? 네, 최근에 말씀드렸던 건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제품에 대한 홍보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영업자가 아닌 분들도 이런 홍보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신데요. 설명드린 대로 영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 하고요.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내용 길지 않으니까 꼭 참조하시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마련한 실무자를 위한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광고 기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